네, 이어서 산업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SM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스코어를 좀 보면 지금 카카오는 자금력, 그리고 하이브는 지분 면에서 상대방보다 서로를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상황입니다. 자, SM의 경영권은 결국 이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죠. 이 소식 오늘 산업인사이트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이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양측의 갈등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SM 현 경영진이 최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 비전을 발표하며 내용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됐습니다. 네. 카카오는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신의 지분율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이브와 손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에 더해 지난달 28일까지 소액 주주 지분 최대 25%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하이브가 카카오를 제치고 최대 주주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SM 측에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지난달 20일에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의사를 밝혔는데 SM 측에서는 적대적 공개 매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SM은 하이브의 인수가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공개 매수자가 당사 최대 주주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K-팝 문화를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해온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당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SM은 공개 매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M 측에서 그 하이브의 인수가 기업 가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SM에서 어떤 이유를 근거로 제시를 했을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M은 이수만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SM은 3.0 전략을 발표한 후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장래 전망이 더 밝을 것이라는 점에 동감하며 이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이브 인수는 핵심 사업인 SM 3.0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피해는 SM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SM과 카카오, 하이브 치열하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에서 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 발표와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SM의 공식 유튜브에도 인수를 반대한다라는 영상이 직접 올라오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SM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장철혁 이사가 하이브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장 이사는 이번 건은 현 경영진과 이사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적대적 M&A 시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전체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하이브가 주장한 SM의 독립적 경영 보장 역시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주주를 위한 SM이라는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장 이사가 이번에 그 M&A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을까요? 네, 장 이사는 하이브 측의 구주 인수와 공개 매수는 같은 날 공시된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하이브는 사전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오히려 SM이 안게 될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 결합 신고가 반려되면 대량의 SM 지분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SM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SM의 사업 전략 구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SM 측에서 하이브의 인수에 대해 정말 조목조목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죠. 네. 하이브 측도 이제 분명히 어떤 입장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이브는 SM 측의 거듭된 반대 의사 표명에도 예정대로 SM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의장 분리와 소액 주주들을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는 이미 SM 지배구조 개선안을 도출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속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초 제안한 공개 매수가도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또 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자, 하이브가 지난달 22일에 이제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 SM의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을 이제 하이브로 넘기면서 이렇게 일대 주주가 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난달 22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간에 2023년 2월 9일 체결된 SM 엔터테인먼트 발행 보통 주식 352만 3,420주에 관한 주식 매매 계약의 거래 종결이 이날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발행 주식 총수 2,381만 401주의 약 14.8%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86만 8,948주 약 3.65%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 5,200만 원으로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 이제 준비를 이제 착착 해왔다고 들었는데 그간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브는 지난달부터 SM을 인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섰는데요. 하이브는 지난달 9일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보통주 352만 3,420주에 대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수의 14.8% 수준입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12만 원으로 총 금액은 4,228억 원입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3월 6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현금 취득 방법을 택했으며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로부터 3,2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현재 SM 지분 439만 2,368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이브에 넘기고 난 후 남은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풋 옵션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풋옵션 행사 기간은 기업 결합 승인 시점 또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하이브가 그리고 공개 매수까지 진행한 적이 있죠. 네. 예.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하이브는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여일에 걸친 이번 공개 매수에서 하이브는 SM 보통주 595만 1,826주를 1주당 12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수가 매수 예정 수량을 밑돌면 전량 매수하고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목표 매수 수량을 달성하게 되면 하이브의 최대 공개 매수 금액은 7,142억 원에 달합니다. 이때 보유 지분은 39.8%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총괄 프로듀서의 자녀 지분까지 합치면 43.45%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앞서 SM은 지난달 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1주당 9만 1,000원에 123만 주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납입일은 3월 6일 하이브와 이 총괄 프로듀서 간 주식 매매 계약 납입일과 같습니다. 네. 또한 SM은 카카오와 92,300원에 114만 주 전환 사채를 발행했으며 전환 청구 기간은 3월 6일부터 내년 2024년 3월 8일까지입니다. 두 건의 계약으로 취득하게 되는 지분은 9.05%이며 금액으로는 2,171억 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에 SM이 카카오에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이 법원에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네. 자, SM과 이수만 전 총괄의 이제 전쟁이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달 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총괄 프로듀서 측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취재 결과 지난 3월 3일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31일 정기 네. 주주총회에 결론이 어떻게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영권 인수 전에 남아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컴투스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컴투스의 SM 보유 지분은 4.2%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컴투스 지분이 하이브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우호 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공세에 현재 SM 경영진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 연합전선에는 고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카카오가 다른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심사도 거쳐야 할 관문이며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네네. 현재 유리한 고지를 점한 하이브 이 총괄 프로듀서 연합이 예상대로 SM 인수를 추진하더라도 공정위 경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이브는 SM 지분에 대해 14.8%를 취득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15% 미만이기 때문에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하이브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공개 매수로 사들여 보유 지분 15% 이상이 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정위는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 경쟁 제한 여부,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때 공정위 판단에 따라 주식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고 특정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자금 조달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금 여력과 향후 해외 레이블 인수 계획을 고려할 경우 SM 지분 40%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하이브는 이달 초까지 SM, QC 미디어 홀딩스 등의 인수를 위해 1조 원이 넘는 실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자기 자본 규모가 3조 5,42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에 계열사 차입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화정 NH투자증권연구원은 만일 10% 수준의 신주 발행으로 일부 희석이 발생한다 해도 현재 SM이 가지고 있는 실적 펀더먼털을 고려하면 하이브 입장에서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많다며 40에서 50%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 15에서 25% 수준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서 임 기자가 SM의 경영권 인수 전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사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 그 하이브 인수가 진행이 되면 네. 하이브에 독과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실제로 SM과 하이브를 합치면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SM 장철혁 이사에 따르면 재작년 3분기 기준 SM과 하이브 양사의 음반과 음원 수인 합산분은 시장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네. 공연 수익을 합산하면 무려 89%에 육박하는데요. 음반 판매량 상위 아티스트도 전체의 60% 이상이 단일 기업 아래 편중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장 이사는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이사는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K-팝 팬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이브는 최근 K-팝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콘서트 티켓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렸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에 끼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23일인가요? 그때 SM과 카카오가 체결해서 발표했었던 그 사업 협력 계약서가 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 사업 협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하이브 측의 입장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달 24일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SM과 카카오의 계약이 SM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 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며 SM 경영진들이 이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네. 이는 전날 2월 23일인데요.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된 SM과 카카오의 사업협력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해당 계약서의 항목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이브는 SM이 카카오와 사업협력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대해 SM이 신주 혹은 주식 연계 증권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카카오 엔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또한 하이브는 사업협력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은 SM이 주장하는 카카오와의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에 비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협력 계약에 따르면 SM은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카카오 엔터 산하 가수의 음반을 생산하고 카카오 센터 산하 가수들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건설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활용하는데요. 예.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원은 회사 및 아티스트의 주 수익원이며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며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M은 본계약을 통해 이런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권한을 넘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한 북남미 활동이 향후 카카오엔터 주도로 재편될 것임이 자명해졌다며 북미 남미 시장은 SM이 카카오엔터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본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가 대주주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 및 주주 권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티스트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수만 전 총괄이 신청했었던 그 SM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제 법원에서 결국에는 인용이 됐습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한 SM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와의 이번 인수전에서 SM 경영진과 카카오 측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신주 발행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확보하려 했던 지분 9.05%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카카오 측과 SM이 맺은 사업협력 계약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시 사업협력 계약 내용에는 카카오엔터가 국내외 음반, 음원뿐 아니라 국내 공연 및 팬미팅, 티켓 유통 등을 맡는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이브 측은 공개 매수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이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이달 말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계는 하이브가 이 전 총괄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1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자녀 지분 3.65%, 컴투스 4.2% 등을 합쳐 총 22.65%의 우호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는 이달 말 주총에서 SM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고 카카오 측에 사업협력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경영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분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개 매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는 카카오의 SM 주식 공개 매수 가격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관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하이브가 카카오에 손을 내밀어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하이브는 카카오가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단 현재 사업협력 계약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31일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 전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